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네, 저는 잘 지내고 있고요. 오늘은 11월 며칠이지? 여튼 금요일이고 퇴근길에 오랜만에 좀 영상 좀 찍고 싶어가지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현대인프라코어 관련해가지고 뭐 지지부진한 주가가 계속 이제 7,000원대에서 이제 형성되어 있는데, 제가 입방정을 떨어가지고 7,500원 평단인 저는 견딜만 하다라고 했었는데, 제 평단 이하로도 빠진 적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뭐 올해 시세를 못 받으면 뭐 내년에 받을 거고, 뭐 내년에 또 시세 못 받으면 내후년에 받으려나요? 여튼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고 돈을 앞으로도 잘 벌 수 있는 회사기 때문에 뭐 지금보다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막 회사의 모멘텀이 무너지고 회사가 체질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좀 일시적인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올해 처음 배당 시작했고, 그 배당이 당분간은 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배당 기다리면서 천천히 견디시면 그래도 조금 다른 것보단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들고, 이게 뭐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주식과 사랑에 빠진 대표적인 얘기는 하지만은 이 종목만 몰빵해가지고 쭉 갖고 있다 보니까 과거를 이렇게 딱 돌아봤을 때는 이때 사고 이때 팔고 뭔가 이런 정답들이 금방 나오잖아요. 차트를 봤을 때 이때 이랬으면 이때 저랬으면은.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저는 3, 4년 정도 이제 투자를 했었고, 제가 투자했던 것보다 조금 오르긴 했지만은 뭐 누군가 말하는 기회비용, 뭔가 5%짜리 적금을 들었다고 가정했을 때 그것보단 제가 수익률이 높지 않을 수 있으니까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요즘 그래도 너무 기분이 나쁘지 않은 게, 항상 이야기하지만 제가 그 현대인프라코어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눈여겨보고 좋은 회사라고 생각을 했던 회사들이 지금 뭐 더 압도적으로 박살이 나 있기 때문에, 뭐 본전 치기만 해도 나름 고수가 아닐까라고 그냥 혼자서 스스로 위로를 하고 있고, 결국에는 뭐 당장 뭐 사고팔고 그렇게 기술적으로 할 거 아니면은 꾸준히 가져가는 동안에 최대한 내가 스트레스 안 받고 잘 무사히 가져가야 되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은 내가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할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최대한 좀 좋게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최근에 뭐 6,000원대까지 빠졌을 때도 뭐 일시적인 거라 생각을 했고, 뭐 거기서 더 가서 5,000원대 갈 수도 있고 4,000원대 갈 수도 있지만은 제가 팔지 않으면 손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좀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이제 3대 신용평가사가 이제 동사를 좀 굉장히 신용등급을 안정적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고, 이 관련해가지고 좀 모르겠어요. 물론 신용평가가 높아졌다고 해서 주가가 바로 반영되는 건 아니겠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자금 조달하는 데 있어서 금융 비용이 좀 절감이 될 거고, 그만큼 재무적으로 탄탄하고 안정적이라는 어떤 시그널이기 때문에 좀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조금 좋은 가이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한신평인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 두 개의 신용평가사가 먼저 신용등급 상향을 했고, 가장 최근에 한 개 신용평가사가 등급 상향을 했는데, 앞전 두 개의 신용평가사 거는 그 신용평가 보고서를 제가 직접 읽어봤거든요. 근데 그 신용등급 안정적이라는 것과 플러스해서 하나 더 고무적인 게, 이 회사가 이제 원래 두산그룹에 있다가 현대중공업, 그러니까 HD 그룹으로 넘어왔잖아요. 그리고 그룹 계열사라는 게 결국엔 시너지가 여러 가지 알 수 있겠지만은, 어찌됐건 같은 패밀리니까 뭔가 위기시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금 조달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열사들이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구조에 대해서도 신용평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최근 보고서에 보면은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계열사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고려하지 않았음에도 안정적인 신용 등급이라고 평가를 한 거고, 그 평가했을 때 제 좀 인상적인 구절이 있었는데, 그 현대중공, 그러니까 HD 그룹 안에서 굉장히 견실하고 뭔가 주요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본원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뭔가 계열사 시너지는 좀 배제를 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묘사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HD그룹에 있어서 굉장히 포트폴리오 중에 큰 축이잖아요. 뭐 조선 쪽 크고, 그리고 정유 쪽 크고, 그리고 건설기계 쪽 큰데, 건설기계 쪽에 서자긴 하지만은 외형은 현대건설기계보다는 훨씬 큰, 그리고 엔진 사업부를 보유했기 때문에 미래 어떤 성장 가능성도 훨씬 더 큰, 뭐 이제는 뭐 기다리기만 하면 되지 않을까. 물론 세계 정세가 얼마나 더 안 좋아질지 예측은 할 수 없지만은 이미 지금이 가장 안 좋은 상황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지금은 체질 개선 드라마틱하게 했긴 했지만은 한때 소송으로도 문제가 있었었고, 그리고도 전 세계 인프라 수요에 있어서 가장 큰 시장인 중국 시장이 굉장히 큰 침체기를 오랫동안 겪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달성한 이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을 때, 뭐 저는 네옴시티나 뭐 우크라이나 뭐 이스라엘 재건 같은 것도 굉장히 좋은 뉴스일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가장 근원적인 거는 현대인프라코어가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었던 중국 시장의 어떻게 보면은 재성장, 재도약, 이 어떻게 보면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중국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일단은 시스템 자체가 공산주의고, 그 나라는 어떤 우리나라처럼 자유적인 어떤 그런 흐름이 아니라 정책이나 당국의 어떤 지시나 어떤 그런 큰 힘에 의해서 나라 전체의 어떤 방향성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밀고자 한다면은 얼마든지 밀 수 있고, 지금같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물론 부동산 덕분에 더 어려워지긴 했지만은 결국엔 이거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마 대규모 SOC라든지 어떤 그런 기간 산업 쪽으로 강하게 정부가 투자하지 않고서는 이 난국을 해결하기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뭐 그런 걸 차치하고서라도 중국이 언제까지 이렇게 침체의 일로의 길을 걷진 않을 거니까, 결국에는 저는 지금처럼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잘 구축된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어떤 시장 장악력이 유효하거나 아니면 너무 떨어지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면은 뭐 지금보다 좋을래야 좋을 수밖에 없죠. 안 좋을 수가 없고, 뭐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그러니까 자꾸 종목과 사랑에 빠지지 말라고 사람들이 조언 아닌 조언 해주시는데, 저는 원래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좀 되게 사적인 얘기인데, 저 결혼 안 한 총각인 거 아시는 분들 아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종목과 사랑에 빠졌다고 하는 사람들 저 그 말 동의하거든요. 저는 종목과 사랑에 빠진 건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슬프게도 지금 그 제 실제 사랑도 되게 계산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양 이때까지 아직 결혼도 못하고 노총각으로 살고 있는 건데, 저는 이렇게 계산적으로 사랑하면은 종목과 사랑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가 현대인프라코를 사랑하긴 하지만은 시간 날 때마다 보거든요. 이게 정말 내가 그러니까 전심전력을 다해서 사랑해도 될 내 처음이자 마지막 첫사랑이자 끝사랑인지를 저 나름대로는 판단을 하는데, 아니 아직까지 여기보다 좋은 회사를 아직까지 못 찾겠어요. 저는 개잡주나 막 말도 안 되는 회사는 안 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그리고 영업이 견조한 회사만 보기 때문에 제가 보고 있는 회사들 중에서는, 제가 보고 있는 뭔가 투자자로서의 어떤 그런 이성 중에서는 현대인프라코만큼 예쁜 여자가 없기 때문에 저는 사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게 막 맹목적이고 뭔가 불타고 뭔가 그 사람의 모든 단점까지 다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런 열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저는 원래 사랑을 그렇게 안 하니까 되게 그냥 계산적이고 잴 거 다 재고 하는 사랑으로서는 저는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뭐 극소수의 저희 안티팬분들이 종목과 사랑에 빠졌다고 비웃긴 하지만은, 또 그 말도 얘기 들어보면 틀린 말이 아닌 게 사랑에 빠지긴 한 것 같거든요. 다만 그 사랑을
저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좀 리스크가 엄청 크진 않지 않을까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요즘 진짜 TMI인데 요즘 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연애랑 이제 결혼인데, 아,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아, 이게 공교롭게도 예전에 저 만났던 분들 중에서 제 유튜브 하는 거 아는 분들도 있어서 당연히 안 보겠지만은 구독 취소했거나 차단했겠지만 혹시라도 보시면은 실례긴 한데, 아, 저 분명히 이제 제가 나이가 좀 있으니까 결혼 정년기 나이 때 여자분들을 만나는데 뭐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뭔가 경제적으로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이 좀, 아, 얼마 전에 좀 호감이 있어서 만났던 분 얘기하다가 모아놓은 돈은 잘 모르겠고 학자금 대출이 2, 3천 남아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멘탈이 나갔었는데, 아, 이게 좀 모르겠어요. 좀 저는 돈 모으는 거 자체가 되게 재밌었던 사람인데, 뭔가 저 같은 사람이 분명히 있긴 할 건데 벌써 결혼을 하셨는지 아니면은, 예, 저보다 훨씬 더 멋있는 남자 만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상하게 경제적으로 뭔가 저한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못 만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정감이라는 게 내가 그 사람한테 업혀가겠다는 게 아니라 좀 뭔가 그래도, 아, 이게 좀 어렵긴 하지만 여튼 결론적으로 뭐 제 얘기는 TMI고, 저는 뭐 종목과 사랑에 빠지긴 한 것 같고, 뭐 조만간 또 배당도 준다는데 사랑 안 할 이유가 있을까 싶습니다. 이제 오늘자 기준으로 갑자기 영하로까지 떨어지고 날씨가 많이 차졌는데, 이제 11월 끝나고 12월 되면 겨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오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여름보다는 겨울을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한데, 저는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뭔가 식도락가인데, 여름에 먹을 수 있는 여름 계절 음식과 겨울에 먹을 수 있는 겨울 계절 음식, 저는 겨울 계절 음식이 훨씬 더 맛있거든요. 그래서 겨울을 좋아하는데 되게 단순하죠. 요즘 저는 사람들은 저를 소개할 때 되게 단순하게 소개를 해요. 저는 부대찌개를 좋아하고, 그리고 추어탕을 싫어한다고 소개를 하는데, 어찌 보면 되게 단순하고 엄청, 아, 저 1차원적인 새끼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요즘엔 저는 그게 본질인 것 같아요. 너무 고차원적이고 뭔가 그런 거 안 쫓고 그냥 하루하루의 뭔가 단기적인 행복을 쫓으면서 힘든 인생 힘들지 않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 11월 남은 한 달 마무리 잘 하시고, 이제 12월이면 벌써 이제 2023년 지나잖아요. 남은 기간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마치겠습니다. 안녕.